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나스닥 지수가 26,600선을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나스닥이 2만을 넘는다는 게 꿈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3만도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 나스닥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9% 이상 올랐고 지난 1년간으로 보면 15% 넘게 상승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주요 지수들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나스닥만큼은 혼자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상승세가 단순한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특히 AI 관련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TSMC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최근 발표한 실적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나스닥이 3만에 도달한다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 기술 기업들의 혁신 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승세 뒤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 그리고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움직임까지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스닥 3만 돌파를 단순한 시간 문제로 보고 있어요. 현재 추세라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AI 혁명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로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를 보세요. 이 회사는 이제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이 되었어요.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매 분기마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르 클라우드 서비스와 챗GPT를 통한 AI 서비스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려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런 플랫폼 독점력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도 빼놓을 수 없죠. 바드와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로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AI 기반 광고 타겟팅 기술은 정말 혁신적인데요. 광고주들이 더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구글의 광고 수익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어요. 특히 릴스와 같은 숏폼 콘텐츠에서 AI 추천 알고리즘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이런 기술력이 결국 광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은 어떨까요?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업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도 AI 기반 상품 추천과 물류 최적화로 효율성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이 실제 매출과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스닥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스닥의 상승세는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 진짜 혁신에 기반한 성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상승과 직결되는 거대한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채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이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36조 2천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 9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부채의 25% 이상이 2025년에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9조 2천억 달러라는 건 2025년 예상 미국 GDP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한 해 동안 미국이 버는 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소리죠. 아니, 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무래도 주된 원인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역사적 수준의 적자 지출입니다. 지난 5년간 미국 정부
정부는 매년 평균 2조 6천억 달러씩 빚을 늘려왔어요. 총 13조 달러가 추가된 거죠. 2024년에만 연방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고 부채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부채를 갈아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새로운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2025년 하반기에만 약 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단기채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그러나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시장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면 그 돈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동시에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채가 시장에 나오면 국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전략에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요. 우선 만기가 짧다는 건 정부가 자주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 30년 동안은 그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1년이나 2년 만기 단기채를 발행하면 금방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언제 또 시장에 나와서 돈을 빌릴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금리 변화에 대한 노출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장기채는 고정금리로 발행되니까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일정하죠. 하지만 단기채는 자주 갱신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시장 금리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됩니다. 만약 금리가 크게 오르기라도 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죠. 실제로 JP모건의 제이베리 글로벌 금리 전략 책임자는 재무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매 규모 유지 방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시장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기존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상황이 나스닥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단기채 발행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공급됩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지출을 하면 결국 그 돈이 경제 전체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국채보다는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유동성 과잉이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면 언젠가는 조정이 불가피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죠. 미국 재무부 예산관리국은 2024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로 역대 세 번째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채 중심의 자금 조달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5년 6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탄 같은 뉴스를 터뜨렸는데 바로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어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가 연동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죠. 그러면 월마트와 아마존이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답은 수수료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 기업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월마트만 해도 연간 매출이 6천억 달러가 넘는데 여기서 카드 수수료만 수백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결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매 거래마다 2에서 3%의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이런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온라인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내부에서 꽤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도 자사의 수백만 고객과 직원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확장의 일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고 있고요. 게다가 흥미로운 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 정보 업체와 일부 항공사들도 비슷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이런 움직임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장은 정말 큽니다.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존 카드사들의 영향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온 후 비자 주가가 하루에 몇 %씩 떨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만 노리는 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되면 새로운 수익원도 생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하는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상당합니다. 현재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나 서클의 주요 수익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이 나스닥에 미칠 긍정적 영향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면 이는 곧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거예요. 특히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핀테크 영역까지 확장한다면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결제 혁신은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핵심 요소인데요.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전체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해외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환전 수수료와 송금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월마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금융 서비스 진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대출은행 허가 신청을 냈다가 철회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핀테크 부서를 통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이런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2025년 6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첫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은행 및 등록기관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장려하면서 대형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에도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상원 예산소 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금융 혁신을 넘어서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월마트나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뒤에는 미국 달러가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려는 건 결국 미국 국채거든요. 이는 결과적으로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2,373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월마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이에요. 국내에서는 금융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유럽의 디지털 유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육성은 정말 중요한 전략임은 틀림없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월가의 주요 은행들도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이 함께 새로운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월마트는 지니어스 법안에 신용카드 분야에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도록 의회에 로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존 카드사들의 독점력을 견제하면서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규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결국 나스닥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 AI 혁명,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 그리고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 진출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나스닥 3만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커니즘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미국 정부가 9조 달러가 넘는 만기 국채를 갈아타기 위해 대규모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죠. 동시에 단기채 중심 발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위험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럼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로 몰려들게 됩니다. 특히 AI 혁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죠. 이들의 주가 상승이 나스닥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추가 모멘텀을 제공해요. 월마트나 아마존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이는 곧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AI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발달하면 AI 기반 서비스들이 더욱 활성화되고요. 실제로 최근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긍정적인 기업 실적과 강력한 소매 판매 데이터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2분기 실적과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은 주식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무시하면 버블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최근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빠져나와 주식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자산 버블 가능성이에요. 실물 경제 성장 속도보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 언젠가는 조정이 불가피하거든요. 둘째는 금리 상승 리스크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크게 오르면 주식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규제 리스크도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진출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정부가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기타 국제적 갈등 요소들이 언제든 시장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지원 정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AI 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는 나스닥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3만 돌파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혁신과 유동성, 그리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결합된 결과물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면서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스닥 3만 돌파가 언제 올진 모르지만 그 여정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혁신들은 분명 우리의 삶과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